자,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모닝 브리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또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 시장이 또 다시 반등을 좀 제법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FOMC 회의였나요? 하여튼 결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와 함께 물가는 단기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리가 호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적 분석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우리는 가격이 움직이는 이 차트를 보고 상황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다우존스 미국 시장 차트를 먼저 볼게요. 다우존스는 계속 어제 장중에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이 추세를 계속 타면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타면서 계속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저도 알 수 없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추세를 돌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다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은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잠시만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일단 상단 추세선을 어제 제가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돌파를 했네요.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워낙 강하게 움직였고, 일단 나스닥은 이제 한동안은 조금 공간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겼다. 만약에 여기 위에까지 간다고 치면 한 16,400대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400이면 아직 한 600 정도 남아있네요. 600포인트 정도. 600포인트면 대략 한 3점 몇 프로 정도 되겠죠? 대략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S&P. 자, S&P도 여기 이제 상면 추세를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런데 월봉상으로는 또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월봉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바짝 갖다 붙여다 놨어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하고 월봉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월봉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S&P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돌파를 했다는 자체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월봉과의 괴리감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WTI 5일 유가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유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여기 이상은 힘들다. 그리고 지금 어제 보면 단기 고점 하락이 나오고 저점을 이탈시키는, 그리고 거래량도 유입이 되고 좀 급락을 했죠. 일단 여기 77불까지는 일단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고, 여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깨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가 이제 지켜지면 또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늘 또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깨졌다고 해서 계속 깨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꾸준히 지켜오던 80불대 여기가 무너질 가능성이 일단은 커졌다. 일단 짧게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0불, 120불 뭐 이런 얘기, 뭐 내년에 뭐 120불, 뭐 내년 거야 뭐 지금 당장 뭐 얘기할 사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걱정은 안 했는데 다행스럽게 제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일단 잠시 걱정을 조금 접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천연가스는 되레 이제 반등을 이제 저는 어제 반등을 줬는데 뭐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반등을 줬는데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뭐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뭐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럼 당분간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엔 요 고점과 저점 사이를 좀 좁혀가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구리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했다가 도로 원상복귀한 상황에서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조금 더. 그리고 골드 한번 볼게요. 골드도 제가 뭐 큰 뭐 변동성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했는데 어제는 또 급락을 했어요. 그죠? 급락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급락을 했어도 사실은 막 그렇게 어떤 큰 변화, 트렌드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 이 밴드 안에서의 수렴 과정, 방향성은 아직 나타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뭐 실버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흐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뭐 또 볼 게 있나요? 이 원자재 쪽에서는 뭐 최근에 뭐 니켈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인 것 같긴 하던데 이 차트가 잘 안 나와가지고 니켈 같은 거는 니켈 현물은 좀 나오나?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네요. 그죠? 보긴 좀 그렇고. 아이고 독일은 뭐 쭉 올라갔네요. 이제 찍혔으니까 보는 건데. 자, 그리고 뭐 볼 게 없네요. 그죠? 뭐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 한번 볼게요. 중국 증시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급락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급락할 구간은 아니다. 되레 반등, 만약에 이렇게 꼬리가 자꾸 달리면 하방 경직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 정도 보시고 한국 원달러 봐야 되죠. 원달러. 원달러는 어제 반등을 줬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뭐 조금 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요 추세까지 이렇게 근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간혹가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였던 게 아닐까 어제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박스권을 뭐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후의 방향성을 뭐 이렇게 반등을 주든 뭐 하락을 하든 저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는 있는데 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일단 방향성 없는 등락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지표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테슬라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예상한 1,400불대를 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만 나스닥이 상단 추세를 돌파한 것을 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 뭐 그래봐야 이제 한 15%만 넘어가면 한 1,400불대로 갈 수 있잖아요. 15%, 좀 15%는 더 가겠네요. 한 17%, 18%,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면 한 20% 오르면 제가 예상한 1,400불대 중반 이상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1,500, 맥스 1,500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뭐 이게 연속으로 막 쫙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좀 등락 과정을 거치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테슬라를 보려고 띄워놓은 건 아닌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흐름.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썸네일 제목을 보면, 늑대가 나타났다. 뭐, 이번엔 진짜일까? 라는 이제 썸네일을 제목을 지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가냐 하고 이제 가냐 했는데 안 가고 가냐 했는데 안 가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오늘은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선물을 또 많이 사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또 매도 순매도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오늘은 조금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엊그저께 고점을 뭐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일단 상승 출발을 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만약에 오늘 이제 종가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한 3020포인트 뭐 혹은 여기를 넘어서 준다면 일단 우리나라도 또 다시 한번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기서 1번 파동이 단기적인 1번 파동이 끝났고 이번에 A, B, C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시나리오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뭐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거겠죠. 이 전저점을 여기를 깨면 뭐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당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은 돌려놨어요. 근데 5일선을 돌파를 하려면 오늘 3010포인트 그러니까 돌파가 아니라 5일선을 이제 상승 전환시키려면 5일선 3010포인트 정도 이상으로 종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3006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가 3011포인트. 그래서 저항을 좀 받고 있다. 아직은 여기 요 가격대에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저항을 좀 보이다가 여기서 보이다가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되면 요 추세 정도까지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물론 아니지만 또다시 어쨌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단 여기에서 보다는 좀 흐름이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가격도 여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지만 어제 그저께에 비해서 못 미치지만 힘의 균형도 더 안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는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코스닥은 자 여기 계속 저항을 동일하게 받았긴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돌파를 했어요. 일단 상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만약에 큰 뭐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면 여기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인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인 이 벽을 이렇게 좀 돌파할 시도를 이 벽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곧 오늘 내일 중으로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어쨌든 긍정적이다. 코스닥은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뭐 저는 일단 코스닥 쪽 이왕이면 코스닥 쪽으로 베팅하는 것이 베팅을 하실 분들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과연 삼성전자가 뭐 사실 지금 계속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래도 여기 희한하게 하단 추세선을 희한하게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어제도 밀렸지만 정확하게. 자, 그리고 나서 올라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어쨌든 저점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뭔가 가격 관리를 그래도 어느 가격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다가 이제 위쪽이 돌파가 되면 이렇게 그러면 그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의 그 신호가 나타나는 거다. 물론 이게 뭐 강력하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시도가 되면 여기 73,000원대의 저항 여기가 돌파되면 76,000원까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야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삼성전자가 이제 7만 2,000원대 초반에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오늘 특이사항 있는 종목 하나 볼까요? NC소프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가 뭐 꼭 점쟁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NC소프트 어저께 제가 매도 자리에 갔다. 일단 뭐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NC소프트는 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지없이 뭐 어쨌든 뭐 악재가 뭐 나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이렇게 심오하다. 굉장히 잘 맞는다. NC소프트는 여기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향후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거래량이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것은 일단 저점은 안 깨졌기 때문에 긍정으로 해석될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될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하루 이틀 뭐 내지는 뭐 일주일 이상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저게 긍정적인 신호일까 될지 나중에 부정적으로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맥스 69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매도 구간이었고 이미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종합지수가 다행스럽게 그래도 좀 위기의 순간에서 조금 살아나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 3020포인트 이상으로 좀 갖다 붙여 준다면 내일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왕이면 여기를 돌파해서 위쪽으로 안착을 시켜주면 좋겠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오늘 장도 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딩 시그널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